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기록 속에 숨겨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섬뜩한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나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녀의 야망과 피의 기록. 과연 여러분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금 바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피에 굶주린 권력의 시작. 나는 천지의 변화와 왕조의 흥망성쇠, 그리고 궁궐 깊숙한 곳을 맴돌던 망령들을 목격하며 살아왔다. 나의 기나긴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것은 한 강력한 여인이자 동시에 극도로 잔인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다투던 혼란스러운 시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유방, 본래 미천한 출신이었던 그가 마침내 항우를 물리치고 중원을 통일했을 때 그는 당연히 개국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군주의 뒤편에는 그의 고난의 시절부터 함께했던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의 황후였던 여치로지이다. 나는 여치의 출신에 대한 소문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여공룡은 관상에 능한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그저 건달에 불과했던 유방에게서 황제가 될 운명을 보았다고 한다. 여치의 가족은 맹렬히 반대했지만 여공은 유방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고집했다. 정말 이상하게도 여공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렸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그의 딸과 미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여치 역시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방이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며 결혼을 망설일 때 직접 그를 찾아가 단호하고 굳건한 말로 설득했던 것이 바로 여치였다고 한다. 그 당시 그녀의 눈빛은 비록 아직 어린 소녀의 수줍음이 남아있었지만 좀처럼 보기 드문 야심과 결단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뒤따랐다. 유방의 아내로서 여치는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남편이 전장과 정치적 음모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가난 속에서 모든 가사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한 번은 유방의 죄를 짓자 여치가 남편을 대신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나는 그곳이 어둡고 축축하며 흉악한 범죄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녀는 치욕과 매질,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고난의 끝은 아니었다. 한초 생패기 동안 그녀는 항우의 군대에 붙잡혀 적의 인질이 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다. 나약한 여인이 황폐한 들판을 끌려가고 병사들의 함성과 역겨운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치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용맹하고 잔혹한 전사인 항우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굳건한 태도로 마주했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녀는 전장에서 그렇게 외쳤다. 너 같은 비천한 자가 어찌 내 남편의 상대가 되겠느냐. 그 말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이자 자신을 붙잡은 적에 대한 뼛속 깊은 경멸이었다. 여치의 용기는 항우마저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 같은 여인이 그런 기백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순간 수많은 시련을 거쳐 무감각해진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깨어났을 것이다. 유방과 함께한 세월 동안 여치는 온갖 쓰라린 지옥을 맛보았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녀는 유랑 생활, 감금,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들은 그녀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강철 같은 의지와 굳건함을 키워주었다. 나는 여치가 꿈속에서조차 자신의 운명, 피로 물든 왕좌와 곧 찾아올 절대 권력을 보았을 것이라 믿는다. 그 꿈들은 분명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을 것이다. 피로 물든 강철 같은 손,
수년간의 고난 끝에 여친은 마침내 그녀가 갈망하던 것을 얻었다. 유방이 황제에 오르자 그녀는 당당히 황후가 되어 만인 위에 서고 단 한 사람 아래에 놓였다. 그러나 권력의 만족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야심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지폈다. 즉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 즉 유방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잔인하고 냉혹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방 황제는 천하를 평정한 후 유씨 성이 아닌 공신들과 제후들을 숙청하여 왕조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직 유씨 일족만을 위한 나라, 자신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유산을 만들고자 했다.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왕과 제후에 봉해졌던 공신들은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유방은 비록 강철 같은 군주였지만 자신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아직 약간의 정을 품고 있었다. 죄상이 심각하지 않거나 공로가 너무 큰 인물들은 종종 사형을 면하고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멀리 유배를 보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개입하여 너그러운 판결을 피비린내 나는 사형 선고로 바꾸었다. 나는 그녀가 현재든 잠재적이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누구든 제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치에게 자비는 약점이었고 관용은 반란의 씨앗이었다. 여치의 잔혹함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대들보 같은 개국 공신이자 양왕량원에 봉해졌던 팽월펑의 운명이다. 그는 모반죄로 고발당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유방은 처음에는 팽월의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유배 보내려 했다. 하지만 여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유배 가는 길에 팽월을 가로막고 그를 낙양으로 다시 데려와 더 무거운 죄명을 씌워 사형을 선고했다. 나는 팽월의 죽음에 대한 궁궐안의 소곤거림에 아직도 시달린다. 여친은 팽월의 머리를 베고 그의 몸을 난도질하여 소금과 양념을 섞어 젓갈로 담그게 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역겨운 젓갈 한 항아리를 당시 초왕주원이었던 또 다른 공신인 한신칸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했다. 유방의 탁월한 명장이자 국사무상 워시무선이었던 한신은 처음에는 황후의 특별한 은총이라 여겼다. 그러나 항아리를 열어 팽월의 살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극심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 선물의 역겨움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고 때문이었다. 팽월 같은 공신도 그토록 잔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한때 유방마저 경계하게 만들었던 한신은 어떻게 될까? 한신의 공포는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여친은 교활한 계략으로 한신을 궁궐로 유인하여 그를 죽이고 삼족을 멸했다. 유방이 천하를 얻기 위해 피를 흘렸던 그 명장들의 생명이 이제 여치의 소나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 공신들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웠더라도 가치가 없어지거나 위협이 되면 제거해야 할 단순한 말에 불과했다. 그때부터 조정의 어느 누구도 여치에게 직접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권력은 날마다 커졌고 그녀의 잔혹함은 궁궐 전체를 뒤덮는 끝없는 악몽이 되었다. 유방조차도 아내의 무서움을 알아차린 듯 했지만 그는 눈 감는 것을 택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그녀의 악독한 술수 앞에서 무력했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침묵이 왕조 전체를 감쌌고 빛나는 공적들은 이제 여치가 피 묻은 숙청을 자행하는 핑계에 불과하게 되었다. 여치의 부상은 단순한 권력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변질이었다. 고난을 감내하던 아내에서 피에 굶주린 독재자로 변모한 것이다. 과거에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치욕은 증오와 야심으로 변하여 그녀를 왕조 전체에 공포를 퍼뜨리는 끔찍한 망령으로 만들었다. 피로 물든 후궁과 인저렌지의 악몽. 여치의 손에 권력이 날로 공고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궁궐 안의 위협들, 즉 유방의 다른 여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었다. 특히 유방의 가장 총애를 받던 척부인 그녀의 아들인 유여의 류루이, 조완,
저우왕은 여치의 눈에 가시였다. 유방은 말년에 자신의 태자였던 여치의 아들 유영 류잉을 폐위하고 유여이를 태자로 세우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유영이 너무 유약하여 강산을 짊어질 수 없고 유여이가 자신을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 결정은 여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유방과 함께 온갖 고난을 헤쳐왔고 태자를 낳았는데 이제 그녀의 아들 자리가 한첩과 그녀의 아들 때문에 위협받게 된 것이다.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량우를 포함한 최고의 모사들을 불러 대책을 강구했다. 마침내 교활한 계략으로 그녀는 유방이 매우 존경하던 4명의 은둔 고사들인 사오스아를 유영을 보좌하도록 초빙했다. 사오의 등장은 유방으로 하여금 태자 교체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유방은 사오가 유영을 보호한다면 유영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영은 태자의 자리를 지켰고 유방이 죽은 후 황제로 즉위하여 한 해제, 한 회디가 되었다. 그러나 여치의 기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척부인과 유여이에 대한 해묵은 증오가 이제 터져나올 기회를 얻었다. 유방이 살아있을 때는 자제해야 했지만 이제 그녀의 잔혹함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척부인에게 한 짓은 후세에까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다. 나는 그녀가 척부인을 붙잡아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무거운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더러운 범죄자들과 함께 곡식을 넣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은 황제인데 어미는 죄인이라니 하루 종일 곡식을 모시니 죽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척부인은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여치를 더욱 자극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치는 사람을 시켜 유여이를 조국에서 장안으로 소환했다. 해제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직접 동생을 마중 나가 자신의 처소에 머물게 하며 함께 먹고 자면서 동생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여치는 너무도 교활했다. 한 번은 해제가 일찍 사냥을 나간 사이 유여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 여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주를 가져와 유여이에게 마시게 했다. 조왕 유여이는 장안에 온 지 며칠 만에 그 자리에서 독살당했다. 유여이가 죽자 척부인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여치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역사상 전례 없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다. 바로 인저렌지, 인간 돼지이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척부인의 사지를 모두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약을 써서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 우리에 던져 넣었다. 척부인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한 덩어리의 고깃 덩어리가 되어 일그러진 얼굴로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며 오물과 오줌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나는 그 광경에 대한 끔찍한 묘사, 코를 찌르는 악취와 인간이 돼지로 변해버린 소름 끼치는 모습들을 잊을 수 없다. 더욱 섬뜩함을 더하기 위해 여치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불러 그것을 보게 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해제는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자신이 아버지가 총애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해제는 그렇게 말했고 그 이후로 그는 극심한 정신적 피폐에 시달리며 술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게 되었다. 여치의 잔혹함은 인간 도덕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인저의 악몽은 척부인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여치 자신에게 그리고 한나라 왕조 전체에 대한 저주였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권력이 악독한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망령의 그림자와 권력의 쇠퇴. 어머니가 자행한 끔찍한 인저의 광경을 목격한 해제 유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되뇌었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데 뜻이 없어졌고 술과 방탕에 빠져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었다. 모든 대신들의 간언은 소용이 없었다. 해제는 괴로움과 자책감 속에서 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해제의 죽음은 여치에게 큰 타격이었다. 아들이 황제였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그녀가 재빨리 채워야 할 권력의 공백을 남겼다. 여친은 아들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녀는 꼭두각시 황제를 옹립하고 스스로 섭정하여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이제 여친은 명실상부한 중원의 가장 강력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조정을 농단하고 황제를 제멋대로 폐위시키거나 옹립했으며 고위 관료들을 자신의 뜻대로 교체했다. 그녀가 위협으로 간주했던 유방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그녀에게 잔혹하게 제거당했다. 예를 들어 유방의 다른 후궁 소생인 유루는 그녀에게 붙잡혀 굶어 죽었다. 유씨 황족 중 어느 누구도 여치의 추적과 숙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거리낌 없이 유씨 성을 가진 왕들을 폐위하고 자신의 여씨 일족 친척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남동생, 조카들을 왕으로 봉하여 한나라를 유씨 왕조에서 여씨 왕조로 바꾸어 놓았다. 대신들은 아무리 불만이 많았더라도 여치의 잔혹함이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조정 전체와 천하는 마치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여치의 몰락을 예고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궁궐안을 걷고 있을 때 기이한 동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푸른색을 띠고 개를 닮은 짐승이었으나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 짐승은 여치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핥히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의 시종들은 그 짐승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오직 여치만이 그 공격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여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갖 귀한 약을 쓰고 유명한 의사들을 불렀지만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끔찍한 망령, 특히 인조로 변한 척부인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망상과 공포가 여치를 덮쳤다.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복수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 마침내 여치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유명한 점쟁이를 궁으로 불러 푸른 짐승과 자신의 병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점쟁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푸른 짐승이 바로 그녀가 죽인 척부인의 아들인 조왕 유여이의 화신이라고 설명했다. 유여이는 원통하게 죽어 악령이 되어 그녀에게 복수하러 돌아온 것이었다. 그 설명은 여치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두려운 생각들을 쫓아내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푸른 짐승의 이미지와 척부인의 한 맺힌 신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여치의 몸은 점점 야위고 쇠약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병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한때 권력과 잔혹함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녀가 얻은 절대 권력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오직 끔찍한 공포와 고독만을 안겨주었다. 복수의 망령과 질병이 여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고하고 있었다. 권력에 사로잡힌 망령의 결말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 점쟁이의 예언과 조왕 유여이에 대한 끔찍한 악몽은 여치 영혼의 마지막 평화마저 영원히 앗아갔다.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어떤 약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기이한 병은 끊임없이 그녀의 몸을 괴롭혔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복수에 대한 공포는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한때 강력하고 잔혹했던 여황제는 이제 자신의 죄악이 가져온 고독과 악몽에 사로잡혀 쇠약하고 초라한 노파가 되었을 뿐이다. 해제 후이띠의 죽음과 여치의 병세가 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 역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죽음은 비록 저주와 기이한 징조로 예고되었지만 한나라 조정에는 여전히 큰 충격이었다. 이제 여치의 강철 같은 손이 사라지자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반대의 목소리와 원한들이 터져나올 기회를 얻었다. 여치가 사망하자마자 유방류번의 오른팔이었던 유능한 무장주발, 필두로 한 한나라 충신들은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비밀리에 세력을 규합하여
여씨 일족으로부터 권력을 되찾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했다. 여치의 잔혹함과 그녀의 일족이 조정을 농단한 것에 대한 원한은 극에 달해 있었다. 공격은 빠르고 기습적이었다. 주발이 이끄는 한나라에 충성하는 병사들은 궁궐로 들이닥쳐 여씨 일족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제거했다. 여치 일족의 왕과 관리들, 심지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잔혹하게 숙청당했고 아무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비명소리, 칼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역겨운 피냄새가 황궁 전체에 퍼졌다. 그것은 비비린내, 나는 복수였고 강철 같은 손으로 천하를 지배했던 일족의 끔찍한 종말이었다. 모든 권력은 유씨 황족에게 돌아갔다. 유방의 후예인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고 한나라 왕조는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여치가 적부인과 유여이에게 저지른 일은 단순한 일시적 잔혹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여러 세대에 걸쳐 끔찍한 악몽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후대의 사람들이 인간의 극심한 잔혹함을 묘사할 때 그들은 인저의 이미지를 상징으로 언급하곤 했다. 여치 이름에 사용된 치라는 글자는 붓을 의미하는데 그녀의 잔혹함과 연관되어 나중에는 사용이 기피되거나 특정 맥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여치를 지칭하기 위해 돼지를 뜻하는 젖지라는 글자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극도의 저주와 증오의 표현이었다. 여치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암울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 즉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피해자에서 잔혹한 가해자로 순종적인 아내에서 피해 굶주린 망령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섬뜩한 경고이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사악한 행위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즉 증오와 야심에 시달리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여치의 망령은 내가 믿기로는 아직도 이야기들 속에 그녀의 끔찍한 잔혹함을 기억하는 이들의 꿈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오늘 여치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가 감추려 했던 잔혹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롭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